예. 도저히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입맛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사랑제에서 한복을 입고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계시니까 설부 화용이 더 빛나 보이십니다. 명절이니까 확실히 덕담이 보통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들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계속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서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일이 24시간 밤 새벽까지 선생님한테 민원 보내고 이런 정말 네, 첫 번째로 다뤄볼 법안.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문제가 되는 게 심각한 수업 방해,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고발 남발까지 정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이런 교권의 문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른바 교권 회복 4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권 회복 4법 뭔가 단어만 들어도 네. 굉장한 묘책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이 좀 들거든요. 이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안 핵심 내용 어떤 건가요?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고요. 학생의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서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계속된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메신저 톡 있잖아요. 네네네. 엄연히 개인의 공간인데 이 사진을 왜 했냐, 여기 뭐에 놀러 갔냐, 어떻게 지금 놀러 갈 때냐, 우리 애가 이런데 정말 24시간 밤 새벽까지 선생님한테 민원 보내고 이런 정말 맞습니다. 사실 이 개인 번호가 오픈되는 이유는 비상시에만 좀 활용을 해달라는 이유였을 텐데 정말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분들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선생님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든든하고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교권을 침해받아도 따로 항의를 한다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법안들이 정말 없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선생님들의 권리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권의 회복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회 이곳에 들어오셔서 법안의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우리 교권이 회복되는데 더욱 강화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장이요,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네, 두 번째로 다뤄볼 법안. 이번에는 좀 법안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자,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줄여서 교원지휘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권회복 4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교권회복 4법 중에서 이 교원지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요. 국회 본회의에서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한 분도 이 법이 맞습니다.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이 법안의 취지와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 핵심 내용 역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법의 취지는요,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정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일단 직위해제부터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만 받아도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비해 정도가 중대하다,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만 해버리면 네. 직위해제 처분이 바로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가 쉽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정말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이렇게 직위해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소송 끝에 무죄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풀렸어. 누명을 벗었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긴 소송 기간 동안 마음도 피폐해지고요. 몸도 피폐해지고요. 이러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원지휘법 개정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딱 생겼을 때 교장이요,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학생의 보호자가 나 특별교육 싫은데? 저 심리치료 안 받을 건데요? 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해져 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안도하면서 교단에 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교권회복법 4법 중에서 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교원지휘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두 개 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요,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일은 사실 비단 선생님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교권회복 4법을 통해서 무너진 교권이 회복돼서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시선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법안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